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가 2시간 뒤에 내려집니다. 잠시 뒤에 마지막 평의가 열려서 재판관들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 심판 관련 소식 특집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제동의 헌법재판소 앞에는 지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국내외 취재진의 취재 열기도 뜨겁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겠습니다. 오윤태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최종 선고가 이루어지려면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이곳 헌법재판소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탄핵 심판 사건을 취재해온 법조팀 손소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현재 주변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경찰은 안국역 사거리부터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국내외 취재진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려 현재 상당히 혼잡한 상황인데요. 인근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탄핵 찬반 지지자들이 1인 시위를 하고 각각 탄핵 인용과 기각의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평소보다 인력을 늘려서 이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도 평소보다 일찍 8시 전후로 모두 출근을 마쳤습니다. 네, 헌정사에 남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들 관심도 뜨거운데 어제 일반인 방청 추첨은 마쳤죠? 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인 추첨을 어제 마쳤는데 19,000여 명이 몰려서 800대 1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양측 관계자들도 참석을 희망한 인원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심판정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비 인력을 강화하고 고정되지 않은 집기 등도 모두 치워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선고가 지금 이제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대심 판정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10시 무렵부터는 이 대통령과 국회 측의 변호인도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 생중계를 통해 온 국민이 선고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선고 하루 전인 어제 오후에도 재판관들이 평의를 열었다는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는 어제는 평의 개최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을 정도로 극도의 보안을 유지했는데요. 최종 표결만 남겨둔 채 결정문을 다듬는 이 마무리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용이나 기각에 맞춰서 주문이 담긴 결정문은 미리 준비를 했을 거고요. 이 판결 직후에 채울 재판관들의 이름만 빈칸으로 남겨뒀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법조계 관계자들은 오전 10시쯤에 이 마지막 평의를 연 뒤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4년 통진당 심판 해산 때도 이 선고 직전에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쟁점이 많은 사안인 만큼 어제 평의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예, 지금 가장 궁금한 사항이 오늘 선고가 이제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느냐인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그 결정문 낭독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 결정 이유 일부에 대해서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탄핵 심판 절차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정의 이유를 말하는 순으로 차례로 진행됩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를 보면은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가 당시에는 처음이었던 만큼 이 심판 청구의 의의와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방식대로라면 이번에도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은 마지막에 읽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는 통상 주문을 읽고 결정 이유를 밝히지만 이 중요 사건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주문을 나중에 읽기도 하는데요. 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나 2014년 통진당 해산 선고 때도 주문을 마지막에 읽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4년 탄핵 심판 때는 이 선고에 한 25분 정도가 걸렸는데요. 이번 탄핵 심판의 경우 당시보다 이 탄핵 소추 사유가 늘어난 만큼 이 선고 시간이 1시간 안팎으로 길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한 정오쯤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수 의견이 많을수록 선고 시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주문을 읽기에 앞서서 결정 요지는 5가지 탄핵 소유 사추별로 재판부 판단을 밝히는 시기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국회 측은 이 법률 위반 8개와 헌법 위반 5개, 크게 13개의 탄핵 소추 사유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이 앞서 준비 절차 기일에서 이 재판부가 5가지 쟁점으로 소추 사유를 정리했죠. 이 비선 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있고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과 언론 자유 침해, 그리고 뇌물수수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인용과 기각 중에 어느 쪽 의견을 먼저 밝혀야 하는지는 정해진 규칙은 따로 없는데요. 통상 인용 의견이 먼저 낭독되고 다음에 기각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든 의견 발표를 마치면 그 이정미 권한대행이 인용한 재판관과 기각 의견을 밝힌 재판관 이름을 각각 밝히고 주문을 선고하게 되는데 주문이 좀 어떤 내용으로 각각 구성이 되나요? 네, 이 탄핵 심판 인용이 될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표기가 될 것이고요. 이 기각이 될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밝히게 될 겁니다. 이 변론과 평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결정문은 이미 인용과 기각 두 경우에 맞춰서 미리 작성이 됐을 텐데요. 오늘 오전에 있을 최종 평결 결과에 따라서 이 완성된 결정문으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박 대통령의 파면 혹은 직무 복귀는 이정미 대행이 주문 낭독이 끝나는 순간에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지금 헌재 주변에 상당히 노래소리나 구호소리 등이 들려서 상당히 소란스러운 상황인데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서 이번 탄핵 심판은 8인 재판관 체제로 선고를 하게 됐는데 그럴 경우에 인용과 기각이 각각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재판관이 현재 8명이죠. 이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인용이 되고요. 이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기각이 됩니다. 네,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기준은 결정에 참여하는 재판관 수에 관계없이 적용이 되고요.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 탄핵을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이 안 될 경우에는 기각이 되겠죠. 각하의 경우에서도 따져볼 수 있을 텐데요. 이 탄핵 청구 자체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서 아예 각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각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봐야 되는데 각하는 그 인원수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이제 각하가 되는 건가요? 네, 이 현재 재판관 정원의 과반이 5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각하되는데요. 이 8명 재판관 체제에서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기각에 해당됩니다. 이 기각과 각하 의견이 합쳐서 3명이 나와도 6명 이상 찬성을 채우지 못해서 기각됩니다. 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면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네, 이제 약 2시간 후면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현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네, 오현태 손소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연결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청와대까지는 직선거리로 1km 남짓한, 그러니까 지척의 거리에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금 긴장 속에 헌법재판소가 내놓을 결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남승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운명이 곧 갈리게 되는데요. 지금 청와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 주변은 현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배치된 경찰 버스에 둘러싸인 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불과 2시간도 남지 않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면서 차분히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지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TV 생중계로 헌재의 선고 내용을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역시 헌재의 선고 순간을 주시하면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 이에 앞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서울 삼성동 사저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삼성동 사저가 장기간 비워진 채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임시 거처로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최후 진술 의견서에서 어떤 상황이 오든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혼란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탄핵 심판은 오전 11시에 시작하지만 정확한 선고 결과는 정오쯤은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의 이름도 공개가 됩니다. 선고 절차 이정훈 기자가 안내드립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은 오늘 오전 11시 대심판정에 입장합니다.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하여 변론 때처럼 이 권한대행은 사건 번호와 사건명을 읽는 것으로 선고를 시작합니다.
이후 각각의 탄핵 사유에 대한 재판관들의 결정 이유를 밝히고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은 맨 마지막에 읽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도 결정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주문을 읽었습니다. 주문을 읽기 전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이름과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는 게 2004년과 다른 점입니다. 2004년 탄핵 심판 때 소수 의견 공개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후 탄핵 심판도 소수 의견을 공개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짧아도 30분 이상, 길게는 1시간 안팎이 될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탄핵 사유가 3가지였던 2004년, 주문을 읽기까지 25분가량 걸렸는데 이번에는 재판부가 정리한 쟁점만 5가지고 소수 의견도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KBS는 오늘 탄핵 심판 결정 선고의 모든 과정을 전국에 생중계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탄핵 심판의 쟁점은 5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느냐가 관건입니다. 핵심 쟁점과 양측의 주장, 양성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최순실 씨 등 이른바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입니다. 국회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을 통해 국가 정책과 공직 인사를 결정해 국민 주권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최 씨에게 국정 사안이나 인사 외교 문건을 전달한 적이 없고 최 씨가 국정 개입을 하도록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는지도 중요 쟁점입니다. 박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을 기업에 강요하고 설립과 운영에 개입했다는 국회 측 주장과 정부 정책에 호응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대통령 측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 측은 관저에서 직무를 보며 보고를 받고 대응을 지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보도 직후 해당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해 사장을 경질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 측은 대통령이 해임을 강요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 측은 언론사 사장 경질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삼성과 SK 등 대기업들의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 과정에서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이 공모해 형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쟁점에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국회와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심판정 밖에서도 치열한 장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론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봤던 겁니다. 이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자 자신들의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국회 소추위 측은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입증됐다며 인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앞으로 가게 하느냐, 뒤로 가게 하냐는 중요한 선고입니다. 탄핵 사유를 입증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뜻에 따라서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배한 것은 아니라며 기각이나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지금 규정하고 있는 헌법 질서에 중대하게 위배됐는가, 그 점에 관하여 오로지 집중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소추위 측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인정하겠다고 했고 대리인단 측은 재판 결과를 아주 무게 있게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양측은 최종 변론 이후에도 참고자료와 의견서를 접수하면서 서면 공방을 벌였지만 선고 하루 전인 어제는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내내 진행 일정과 증인과 증거 채택 여부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했던 양측은 이제 마지막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찬반 양측의 마지막 총력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호인 기자, 현장이 몹시 시끄럽던데 현장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이른 아침부터 집회 참가자들의 이곳 헌재 앞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저마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를 외치며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헌재 앞 도로는 이렇게 경찰 차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집회는 현장 입구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집회는 찬성 측이 애초 오전 9시, 반대 측이 10시부터였지만 양측 모두 오전 8시부터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헌재의 선고 시간이 점차 다가오면서 양측의 함성과 구호 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시위대 사이에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안국동 사거리와 제동초등학교 3거리에서 헌재로 향하는 교통을 전면 차단한 상태입니다. 저녁에 집회가 예정된 광화문 광장과 대한문 일대는 현재 별다른 교통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서울 지역의 최고 수준인 가포 비상령을 내리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 중입니다. 또 헌재는 현재 탈벽에 불복하는 어떠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의 엄정한 법과 원칙을 내세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재 앞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네, 이번에는 특검으로부터 대통령 관련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의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수사를 한다, 이런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계현우 기자, 지금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탄핵 심판 결정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이곳 검찰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검이 종료되고 나서 지난해 꾸렸던 특별수사본부를 석 달 만에 재편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주말부터 특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는데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탄핵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보장받았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상실해 검찰이 강제 수사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으로 직접 수사에 제약이 생깁니다. 때문에 앞서 특검 때처럼 대통령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앞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국회도 오늘 선고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선고 후에는 각 당의 입장과 향후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황진우 기자, 각 당 지도부들은 지금 각각 모여서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라고요? 네, 각 당 지도부는 각 당 대표실이나 회의실에 모여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생중계하는 KBS 뉴스 특보를 시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탄핵 표결이 이뤄졌던 날의 아침처럼 고요한 분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당사 6층에 있는 비대위원장실에서 함께 특별방송을 시청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선고가 나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고 의원총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등 한국당 주요 대선 주자들도 특별한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오늘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고위가 끝난 뒤에 11시부터 함께 모여서 TV 생중계를 시청하며 역시 선고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 선고에 따른 메시지를 발표하고 의원총회 역시 개최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 홍제동 자택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도청 집무실에서 선고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국민의당도 국회 대표실에서 현재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탄핵 선고 직전인 10시 50분부터 의원총회를 개최해 모든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고를 함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오후 3시에 향후 전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바른정당은 탄핵 선고 30분 전인 오전 10시 30분부터 비상시국 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서 역시 탄핵 선고를 함께 시청합니다. 바른정당은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해 긴장감이 다른 어떤 당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도 일정을 잡지 않거나 일정을 최소화하고 선고 장면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불러올 파장에 주목하면서 긴장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공개 일정 없이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전국 구상에 집중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엄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기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기자 간담회와 조계사 방문 외에는 일정을 잡지 않으며 행보를 최소화했습니다. 통합과 치유의 길에 앞장서서 잘 나가라는 덕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불교계 현안을 듣는 일정만 소화한 채 탄핵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말 화쟁의 정신으로
평화롭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헌법 질서 하에서 모든 것을 풀어야 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인들이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야를 넘나드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종인 전 대표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오찬 회동을 한 데 이어 오늘은 남경필 경기지사와 회동합니다.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때가 오면 협력을 하기로 하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만나 정지된 당원권 회복을 우회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다 광풍시대. 탄핵의 결론이 나면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당 원유철, 안상수 의원은 정치권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용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보와 경제 현안을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총리실로 갑니다. 장덕수 기자, 총리실 정중동의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총리실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3달 동안 국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는데요. 현재 차분함 속에 헌재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평소처럼 출근해 현재 집무실에서 안보와 경제 등 각종 현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탄핵 선고 이후 찬반 집회가 격화될 것에 대비해 철저한 치안 유지도 지시했습니다. 현재 총리실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선 어떠한 언급도 자제하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행도 오늘은 별도의 공식 일정 없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헌재 선고 결과를 수용하고 국론을 통합하자는 내용의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주요 국정 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대행은 헌재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도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는 등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은 오늘 서울에 가포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가포 비상, 경찰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입니다.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전국의 경찰 지휘부가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서울의 최고 수준의 비상령인 가포 비상을 발령했습니다. 각급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에 근무하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세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경찰은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과격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종로 일대에만 경찰 2만 명을 배치해 집회 참가자 간 충돌이나 돌발 상황에 대비합니다. 헌법재판관 등 주요 인사의 신변 위협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관들의 출근길 근접 경호를 유지했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주심재판관에 대해서는 특별 경호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경찰은 테러에 대비해 전국 2,200여 개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또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나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정수배입니다. 경제부처들도 오늘 하루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 안정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즉시 다양한 회의체를 소집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 심판 결과가 실물 경제에 미칠 파급에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처럼 산적한 외부 악재 속에 탄핵 심판 여파로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올 수 있어서입니다. 특히 금융시장이 요동치게 된다면 경제부처들은 즉시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시장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선고 직후 정부는 임종용 금융위원장 주재로 비상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에도 대비합니다. 한국은행은 비상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환율 변동 상황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주요 해외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시장 안정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와 예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은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과 동시에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직무가 정지된 지 91일 만입니다. 국군 통수권과 공무원 임면권 등 행정수반으로서의 대내적 권한과 국가원수로서의 대외적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자리로 돌아갑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결정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신분이 자연인으로 바뀝니다. 현재는 권한 행사만 정지되어 있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파면이 되는 것이고 또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탄핵의 경우엔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크게 축소됩니다. 월 1,200만 원 상당의 연금과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없고 통상 10년인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 기간도 절반인 5년으로 단축됩니다.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권리도 박탈됩니다. 탄핵이 되면 현직 대통령이 누리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검찰은 박 대통령을 강제 수사할 수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도 가능해집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것이 지난해 12월 9일. 90일이 넘는 기간 17차례 변론이 열렸습니다. 소추안 의결부터 선고까지의 숨가빴던 심리 과정을 박은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는 곧바로 탄핵 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고 헌재는 심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헌재는 준비 절차 전담 재판부를 지정해 준비 재판을 3차례 진행했고 지난 1월 3일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9분 만에 끝난 1차 변론 이후 헌재는 2차 변론에서 윤 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신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증인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1월 16일 5차 변론에서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증인으로 나와 10시간 넘게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헌재는 1월 말까지 모두 9차례 변론을 진행했고 임기가 끝난 박한철 소장은 1월 31일 퇴임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 대행을 맡아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고 안 전 수석은 한 번 더 신문을 받았습니다. 고영태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봉근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 일부는 끝까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100명 안팎의 증인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25명이 출석해 신문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을 끝으로 17차례의 변론을 마무리했고 오늘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인데요. 재판관 공석 사퇴를 막을 제도적인 장치도 없고 탄핵 사유 추가 등에 관한 법 규정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게 된 헌법재판소.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심판 절차와 진행 기준이 마련돼 이번에는 쟁점을 다투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헌재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3차례 준비 절차 기일을 갖고 국회 소추 의결 과정에 개별 사유별로 의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리한 것의 적법성을 따졌습니다. 지난 탄핵 심판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의 의견을 구했고 적법 요건을 갖췄다는 답변을 받은 후 변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 기록도 복사본을 제출받을 수 있다는 지난 탄핵 심판 사례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가져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5가지 쟁점으로 정리된 탄핵 소추 사유에 블랙리스트 등 추가 사유를 포함할 수 있는지를 놓고 국회와 대통령 측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2004년 탄핵 심판 때도 논란이 됐지만 탄핵 사유 추가나 철회 관련 요건은 여전히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출석 시 신문 여부를 놓고도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탄핵 심판 도중 재판관 임기가 끝나 자칫 정족수를 채우는 것조차 힘들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두 번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제기된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지난달 27일에 최종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는 2주에 걸쳐 평의를 이어왔는데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왔습니다. 관련된 내용 김학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휴일도 반납한 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었습니다. 하루 평균 2시간씩 진행된 평의에는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석해 탄핵 사유 쟁점별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구체적인 안건과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평의가 진행된 303호 회의실에는 방음시설과 도감청, 방지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필요에 따라 소규모 모임을 갖거나 수시로 비공식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의가 이어지는 동안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경쟁적으로 추가 서면을 제출하며 공방을 펼쳤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증거 채택 절차가 끝난 만큼 제출된 자료들을 재판 증거로 볼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예상보다 선고일 지정이 다소 늦어지면서 재판관들 사이에 주요 쟁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라는 세 가지 경우의 결정문을 모두 준비해둔 헌재는 오늘 오전 11시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제동의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국내외 취재진의 취재 열기도 뜨겁습니다. 역사적인 결정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오윤태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최종 선고까지 1시간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이곳 헌법재판소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탄핵 심판 사건을 취재해온 법조팀 손소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헌재 주변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안국역 사거리부터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국내외 취재진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려서 현재 상당히 혼잡한 상황인데요. 인근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탄핵 찬반 지지자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이 탄핵 인용과 기각의 구호를 각각 외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평소보다 인력을 늘려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일반인들의 출입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일찍 8시 전후로 모두 출근을 마쳤습니다. 네, 그 헌정사에 남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국민들 관심도 뜨거운데 어제 일반인 방청 추첨은 마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통해서 어제 일반인 추첨을 마쳤는데 19,000여 명이 몰려서 8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양측 관계자들도 오늘 참석을 희망한 인원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헌재는 심판정 내 질서 유지를 위해 경비 인력을 강화하고 고정되지 않은 집기 등은 모두 치워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선고는 1시간 반 정도 남았지만 이 대심판정은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10시 무렵부터는 대통령과 국회 측 변호인단도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사의 한 획을 그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인 만큼 오늘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해 온 국민이 선고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선고 하루 전인 어제 오후에도 재판관들이 평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헌재는 평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이제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어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을 정도로 극도의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이 최종 표결만 남겨둔 채 어제는 이 결정문을 다듬는 마무리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용이나 기각에 맞춰서 주문이 담긴 결정문은 준비를 했을 테고요. 판결 직후 채울 재판관들의 이름만 빈칸으로 남겨뒀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그 2014년 가장 최근 사례인 2014년 사례를 보면 그 통진당 해산 때도 선고 직전에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도 이 선고 직전인 10시쯤 표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쟁점이 많은 사안인 만큼 어제 평의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네, 그 오늘 선고 순서에 대한 것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인데 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이제 결정문 낭독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결정 이유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먼저 탄핵 심판 절차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한 뒤 이 결정의 요지를 말하는 순으로 진행될 텐데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가 처음이었죠. 그래서 이 심판 청구의 의의와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에 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예, 이 방식대로라면은 오늘도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은 마지막에 읽는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는 통상적으로는 이 주문을 읽고 결정 이유를 밝히지만 이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이 순서를 바꿔서 주문을 나중에 읽기도 합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또 2014년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 때도 주문을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2004년 탄핵 심판 때는 이 선고에 25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경우 이 당시보다 소출 사유가 늘어난 만큼 선고 시간이 1시간 안팎으로 길어질 수 있고요. 정오쯤이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소수 의견이 많을수록 선고 시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는 주변에 굉장히 그런 노랫소리와 뭐 그런 구호 소리가 많아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제 뭐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이제 재판부가 결론부터 이제 읽으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결정 요지는 5가지 탄핵 소추 사유별로 지금 쭉 진행을 할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 측이 앞서 법률 위반 8개와 헌법 위반 5개, 이렇게 13개의 탄핵 소추 사유를 제출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다 보니 준비 절차 기일에서 재판부가 5가지 쟁점으로 이 소추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 그리고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또 언론 자유 침해와 뇌물수수 등도 쟁점입니다. 이 인용과 기각 중에 어떤 쪽의 의견을 먼저 밝혀야 하는지 이런 규정은 없는데요. 통상 인용 의견이 먼저 낭독되고 기각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이제 5가지 쟁점에 대한 모든 의견 발표를 마치면 이정미 권한대행이 인용한 재판관,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과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이름을 각각 밝힌 다음에 이제 주문을 선고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용될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표기가 될 것이고요. 이 기각 시에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1시간 반 뒤면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잠시 후에 현장 상황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네, 오연태, 손소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들으셨습니다마는 오늘 탄핵 심판에는 일반인들도 방청을 합니다. 24자리가 배정됐는데 19,000명이 신청했을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8명 헌법재판관들은 어제 오후 3시 극비 보안 속에 평의를 열었습니다. 평의는 2시간 넘게 열렸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고가 하루 남은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문을 손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관들이 인용과 각하, 기각 등 결론마다 미리 써둔 결정문을 돌려보며 철저한 수정 작업을 거쳤을 거라는 겁니다. 선고 전 마지막 절차인 평결은 오늘 선고 직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재는 결정 선고를 앞두고 청사 안팎의 보안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헌재 측은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방청석에 놓인 보조 의자 같은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물건들을 모두 치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사의 순간을 직접 확인하려는 대심판정 방청 열기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일반인에게 배정된 24자리를 추첨하는데 19,000명 넘는 신청자들이 몰렸습니다.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는 지난 석 달 동안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네, 탄핵 심판은 오전 11시에 시작하지만 정확한 선고 결과는 정오쯤은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의 이름도 공개되는데요. 선고 절차 이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은 오늘 오전 11시 대심판정에 입장합니다.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하여 변론 때처럼 이 권한대행은 사건 번호와 사건명을 읽는 것으로 선고를 시작합니다. 이후 각각의 탄핵 사유에 대한 재판관들의 결정 이유를 밝히고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은 맨 마지막에 읽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도 결정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주문을 읽었습니다. 주문을 읽기 전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이름과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는 게 2004년과 다른 점입니다. 2004년 탄핵 심판 때 소수 의견 공개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후 탄핵 심판도 소수 의견을 공개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짧아도 30분 이상, 길게는 1시간 안팎이 될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탄핵 사유가 3가지였던 2004년, 주문을 읽기까지 25분가량 걸렸는데 이번에는 재판부가 정리한 쟁점만 5가지고 소수 의견도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KBS는 오늘 탄핵 심판 결정 선고의 모든 과정을 전국에 생중계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청와대까지는 직선거리로 1km 남짓한,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긴장감 속에 헌재가 내놓을 결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남승우 기자,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이제 곧 갈리게 됩니다. 현재 청와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 주변은 현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배치된 경찰 버스에 둘러싸인 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불과 2시간도 남지 않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면서 차분히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TV 생중계로 헌재의 선고 내용을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역시 헌재의 선고 순간을 주시하면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 이에 앞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서울 삼성동 사저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삼성동 사저가 장기간 비워진 채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임시 거처로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최후 진술 의견서에서 어떤 상황이 오든 갈려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혼란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탄핵 심판 막바지까지 국회와 대통령 측은 증거 채택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를 놓고도 대립했습니다. 김희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첫 변론일부터 대통령의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청구인이기 때문에 이 탄핵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헌법재판소법에 탄핵 사건은 피청구인의 불출석을 전제로 진행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비 절차를 포함해 20차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측은 90명에 이르는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신속한 심리를 위해 검찰 진술조서로 대체할 수 있는 증인을 채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영태 녹음 파일의 증거 채택 문제도 쟁점이었습니다. 대통령 측은 심판장에서 사건의 단초가 담긴 녹음 파일 2천여 개를 재생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고영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관련 녹취록 29개만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최종 변론이 끝나고 양측은 특검 수사 결과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회 측이 특검 수사 결과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자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자료로 써서는 안 된다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양측은 90일 가까이 재판부에 100여 건에 이르는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서 최종 변론 이후에도 서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국회도 오늘 선고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선고 후에는 각 당의 입장과 향후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황진우 기자, 각 당 지금 지도부들이 각각 모여서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라고요.
네, 각 당 지도부는 당 대표실이나 회의실에 모여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생중계하는 TV 방송을 시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탄핵 표결이 이루어졌던 날의 아침처럼 고요한 분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당사 6층에 있는 비대위원장실에서 함께 특별방송을 시청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선고가 나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고 의원총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등 한국당 주요 대선 주자들도 특별한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오늘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고위가 끝난 뒤인 11시부터 함께 모여서 TV 생중계를 시청하며 역시 선고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 선고에 따른 메시지를 발표하고 의원총회 역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 홍제동 자택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도청 집무실에서 선고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국민의당도 국회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탄핵 선고 직전인 10시 5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어서 모든 의원들이 선고를 함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오후 3시에 향후 전국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바른정당은 탄핵 선고 30분 전인 오전 10시 반부터 비상시국 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서 역시 탄핵 선고를 함께 시청합니다. 바른정당은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해 긴장감이 다른 어떤 당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도 일정을 최소화하고 선고 장면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불러올 파장에 주목하면서 긴장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공개 일정 없이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전국 구상에 집중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엄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기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기자 간담회와 조계사 방문 외에는 일정을 잡지 않으며 행보를 최소화했습니다. 통합과 치유의 길에 앞장서서 잘 나가라는 덕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불교계 현안을 듣는 일정만 소화한 채 탄핵 상황을 예의 주시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야말로 화쟁의 정신으로 평화롭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헌법 질서 하에서 모든 것을 풀어야 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인들이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야를 넘나드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종인 전 대표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오찬 회동을 한 데 이어 오늘은 남경필 경기지사와 회동합니다.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때가 오면 협력을 하기로 하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만나 정지된 당원권 회복을 우회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다 광풍시대. 탄핵의 결론이 나면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당 원유철, 안상수 의원은 정치권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웅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보와 경제 현안을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총리실로 가겠습니다. 장덕수 기자, 총리실 아무래도 정중동의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총리실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3달 동안 국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는데요. 현재 차분함을 유지하며 헌재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평소처럼 출근해 현재 집무실에서 안보와 경제 등 각종 현안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오늘 탄핵 선고 이후 찬반 집회가 격화될 것에 대비해 철저한 치안 유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총리실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선 어떠한 언급도 자제하고 있는데요. 황 권한대행도 오늘은 별도의 공식 일정 없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헌재 선고 결과를 수용하고 국론을 통합하자는 내용의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요 국정 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헌재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도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는 등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은 오늘 서울에 가포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가포 비상, 경찰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입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전국의 경찰 지휘부가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서울의 최고 수준의 비상령인 가포 비상을 발령했습니다. 각급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에 근무하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세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경찰은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과격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종로 일대에만 경찰 2만 명을 배치해 집회 참가자 간 충돌이나 돌발 상황에 대비합니다. 헌법재판관 등 주요 인사의 신변 위협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관들의 출근길 근접 경호를 유지했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주심재판관에 대해서는 특별 경호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경찰은 테러에 대비해 전국 2,200여 개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또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나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경제부처들도 오늘 하루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 안정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한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즉시 다양한 회의체를 소집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 심판 결과가 실물 경제에 미칠 파급에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처럼 산적한 외부 악재 속에 탄핵 심판 여파로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올 수 있어서입니다. 특히 금융시장이 요동치게 된다면 경제부처들은 즉시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시장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선고 직후 정부는 임종용 금융위원장 주재로 비상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에도 대비합니다. 한국은행은 비상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환율 변동 상황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주요 해외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시장 안정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정계 원로들은 정치권부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포용과 화합도 강조했습니다. 천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중진 의원들이 오찬 회동을 갖고 탄핵 심판 선고 뒤 혼란을 수습하는 데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모두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또 통합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정계 원로들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상대방을 포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승복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소통할 줄 모르는 이 마음을 서로 터놓고 대화하고 협상하고 하는 탄핵 심판이 선고된 뒤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나라가 갈등을 넘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갈등이나 불화나 이런 걸 싹 씻어버리고 이제는 새 출발해서 이 나라가 새로운 길로 나가자. 무엇보다 차기 대선 후보들이 후유증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원로들은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것이 지난해 12월 9일이죠. 90일이 넘는 기간 17차례 변론이 열렸습니다. 소추안 의결부터 선고까지의 숨가빴던 심리 과정을 박은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는 곧바로 탄핵 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고 헌재는 심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헌재는 준비 절차 전담 재판부를 지정해 준비 재판을 3차례 진행했고 지난 1월 3일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9분 만에 끝난 1차 변론 이후 헌재는 2차 변론에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신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증인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1월 16일 5차 변론에서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증인으로 나와 10시간 넘게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헌재는 1월 말까지 모두 9차례 변론을 진행했고 임기가 끝난 박한철 소장은 1월 31일 퇴임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고 안 전 수석은 한 번 더 신문을 받았습니다. 고영태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봉근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 일부는 끝까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100명 안팎의 증인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25명이 출석해 신문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을 끝으로 17차례의 변론을 마무리했고 오늘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이후도 중요합니다. 설령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고 화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 시민들은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정이 최순실이란 민간인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의혹 제기에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너무 참담하고 절망스럽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됐나 너무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집회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탄핵 반대 목소리도 본격화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특검 수사는 불법이고 탄핵은 무효라며 반대를 외쳤습니다. 일방적으로만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이렇게 핍박하는 것 같아갖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열받아서 나왔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는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매주 새를 불려나갔습니다. 19차례 탄핵 찬성 집회, 16차례 탄핵 반대 집회. 그동안 광장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곧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오는 만큼 양측 모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복하고 또는 집단적인 행동을 한다면은 헌법 침해 행위이고 나아가서는 그게 국기문란 행위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 같고요. 국정 시스템 운영 자체에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라진 국론을 다시 모아 어떻게 화합과 도약의 계기로 만드느냐. 탄핵 정국은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1도, 광주가 1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메마른 날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영남, 전남 일부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현재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제 1시간 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뉴스 특보를 통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